자, 이제 시작을. 네. 바쁘신, 자, 해도 네. 뭐가 공사가 당황히 바쁘실 텐데 기자님들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6일 지방선거 남은 시장 출마 예정자 시액경식 예비 후보자님을 모시고 우리 남은 언론인협회 기자님들이 자리에서 당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듣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 양력과 프로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후보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경식 예비 후보자님은 고향이 금지면 출생입니다. 그리고 남은 송원고등학교를 육회에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를 받으시고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현 대통령 소속 자치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과 전임교수직을 지금 맡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전 주식회사 유니콤넷 대표이사로 사업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IT 사업에 대한민국의 일세대로서 성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신화적인 인물로 지금 알려진 최경식 후보를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배님들 오셔서, 우리 언론인들 오셔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금지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일단 태어나서, 서울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IT와 산업 경제 분야의 일을 해왔고, 주로 이제 IT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이 국가의 균형발전이 곧 지역발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실 거기에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공부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서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남원이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적인 산업경제 분야에 좀 더 노력할 분야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정치에 발을 들여서 사실은 1년 지금 6개월째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좀 더 많은 말씀을 좀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알고 있고 또 배운 것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셨을 때 출마 동기와 후보님의 장점 있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출마의 계기는 사실은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는 한 5, 6년 전에 아버님 하고의 우연찮은 대화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여름 휴가철로 기억이 드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아버님한테 왜 이렇게 남원이 안 변한대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글쎄란 말이 다 갖고 하셨고, 또 지나가는 소리는 저도 사실은 아버님한테 아버지 제가 남원시장에서 한번 남원 좀 바꿔볼까요? 라고 했더니 이 자식아 되겠냐? 하시다가 뒤돌아서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라면 잘하겠다. 그 한 말씀으로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친구나 이제 우리 그 주변 후배들이 간혹 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남원이 뭔가 좀 그 경제적인 분야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너라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그걸로 이제 어떤 그 중앙당 활동을 사실은 15년 전부터 해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앙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으로 사실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의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는 일단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서 했던 그 기업 경영의 첫 번째가 이제 혁신적인 사고와 이제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장점 중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경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행정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세대에서 어떤 분야가 더 그 행정에 또는 비용 절감에 필요한 건지를 판단을 하고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왔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기업은 흥망성쇠가 상당히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인해서 아마 어떤 한 방향으로 추진적 있게 일고 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2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사실 제가 이제 저희 6남매인데 6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딸 5이 아들 하나인데 그 막내이다 보니까 참 잔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부분이 끊고 매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끊고 매짐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이제 소외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그 직원들하고나 고객하고의 부족함들도 끊지 않고 또 끊임없이 같이 발전을 해오는 것들을 놓고 보면 좀 뭐 단점이 그래도 사회의 어떤 그 역할을 해오는 데는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모님이 6남매 중에 막내로. 네. 네. 예. 막내이면서도 장남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가장의 역할을 충실했다. 장남의 역할까지도 다 말하자면 집안에서 장소는 맞습니다. 장손이다 보니까 또 누나들 오셨죠. 예. 아무튼 간에 호평이 주변 사람들한테 호평을 많이 들었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또 효자이시고 힘들어하는 위에도 또 다 리더를 잘 해주셔서 굉장히 좋다고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자자하더라고요. 아이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성공을 하고 정치까지 뛰어들게 된 그 영향을 받는 혹시 인물이 아버님 외에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을 가장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뭐 그 무학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 하시다 보니 이제 그 환경에는 사실 9살 때 이제 친모를 여기셨고 또 17살에 이제 그 독립을 하시다 보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으셨고 하다못해 제가 지금 그 금지에 있는 저희 집도 아버님이 독립하셔서 결혼하시고 1년 버슴살이 하시고 1년 집을 짓고 1년 버슴살이 하고 1년 집을 지어가실 정도로 어렵게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신념을 하나 심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시작을 했거든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을 듯한 진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사실 들어봤었고 또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이제 16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아버님이 주로 다니시던 그 이발소에 소멍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멍해가 아버님이 이제 5년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이제 그게 이제 멍해가 그 부와 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부분인데 그 아버님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발소에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발소 저기 사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거 보라고 이거 아버님이 주시고 가신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증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새롭게 했습니다만 이게 나눔의 정신이 또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품의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저에게 그 영향을 주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시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사실 그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시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서 농협에 근무를 하시다가 34살 때 이제 사시 합격하셔가지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시다가 서민의 고충을 아픔을 보고 정치인으로 이제 전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신념과 어떤 그 가치관에 서민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그 본받을 만한 점이었고 또한 그분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서민만 보고 국민만 바라보시고 가치분권도 직접 시행하셨고 또 경영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그 세종으로 옮길 정도로 그분이 정말 열렬히 국민을 향한 마음이 애정이 깊으셨던 부분이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남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때는 인구가 18만 7,965명이었어요. 남원이 19만 명이 거의 바뀌었는데 네. 그때도 공무원 약 300여 명이 모든 업무를 다 관장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남원은 충, 효, 열, 애, 문 아주 다방면으로 전국의 제일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예.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남원이. 네. 그 인구는 한 11만 명이 빠져나가고 7만 명이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지금 백지에서 다 출퇴근을 해버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남원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네. 공무원들은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8만 7,965명이 있을 때는 300명이 관장을 거의 다 했는데 네. 5배, 6배가 늘어난 공무원은 늘어났는데 인구는 11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산도 1년에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남원이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지금 모르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은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네. 또 2년 전부터 내려와서 기초에서부터 1년 6개월을 이렇게 인사를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시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예. 남원이 1차 산업에만 의존하다 살아왔지만 앞으로 IT 사업의 성공자로서 남원은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아이고, 우리면 그 기자님께서 너무나 종목을 찌르시는 말씀도 주셨지만 일단은 그 시대적 환경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14만 16만 정도의 수준은 60년대, 64년도쯤인 것 같고 14년대가 네, 18만 65명이고 맞습니다. 지자체 이후로는 14만 5만 그랬습니다. 예. 지자체 네, 그 부분에 공무원 부분은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보다 그 행정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졌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 경제의 현황을 보면서
그 GRDP, 즉 1인당 평균 생산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청에서 완주의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그 전북 그 평균이 약 2,800만 원 정도, 우리 이제 나머지 한 2천만 원이 약간 밑도는 형태의 경제지표가 나와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자료이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1차 산업에 이제 주로 이르다 보니까 농업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농촌 지역과 그리고 도심에 있는 그 3,400곳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하고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농업 생산성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의 자료를 보더라도 그 식량 자원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약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원예 작물로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 한 1,500억 정도의 수준을 갖고 2,600억 정도이고, 기타 어떤 그 축산, 양분, 양계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생산물을 보면은 한 9,000억 가까이 된다고 저는 그 자료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있는 분야보다 좀 더 나은 경제 지표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가, 우리 남원에는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혁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첫 번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혁신 성장 동력 항목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드론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LX 드론 활용 센터를 주생 지역에다가 한 12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그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교육도 하게 되겠고, 그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고맙습니다. 거기에만 북한에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게 유관되어 있는 뭔가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바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2040년도까지 약 13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듯이, 하나 시스템하고 현대 모빌리티 쪽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드론을 활용해서 물류와 사람 운송까지도 지금 현재 고려한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앞으로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사람만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유관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특히 국토교통부나 사람들하고 진영부나 이쪽하고 이제 질의를 해왔는데, 그 드론이 2022년도부터는 25kg 이상 되는 드론에 대해서는 안정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안정성 인증제도 어디서 하나 봤더니 지금 인천공항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항공안전기술을 내서 인천공항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드론들을 다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에서는 분원을 만들었어요, 4개 지자체에다가. 근데 우리 영남지방, 호남지방에는 그 분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4개 지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광역시를 포함을 해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분원을 유치하자. 이게 바로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균형 발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거든요. 세종시에다가 행정수도를 이전을 했듯이, 그리고 나주에다가 한전을 이전을 했듯이, 그럼 우리는 뭔가를 좀 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 관계자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정책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LX 드론 활용센터하고 안정성 인증제도를 하고 있는 분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분원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안정성 인증을 받으려고 오는 기업체들, 뭔가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분원 옆에다가 그런 기업들이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들을 통해서 수리하고 또 그 검사받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더라 이거죠. 아울러서
단순히 드론과 그 UAM뿐만이 아니고 항공 쪽에도 뭔가 지속적인 그 발전할 수 있는 인재 양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훈련 기관, 교육 기관들도 유치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산업을 우리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산업 아이템이라고 판단이 돼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뭔가 산업적 기반, 교육적 기반 그리고 또는 연구 기관들도 같이 아우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근간으로 해서 문화적인 소재와 예술적인 다양한 예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경주만큼 가는 역사 문화 소재가 있어요. 예술만큼은 어디다 대도 남부럽지 않는 대한민국의 1등에다가 정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K-팝이 시작된 것도 저도 이제 그런을 찾아봤는데 방시혁 씨가 우리 그 저기잖아요. 그래서 BTS를 그 창시한 방시혁 씨가 방시 일가의 시조가 주생에 있어요. 주생에 아버님 아버님 한자가 이게 얘기를 되나 모르겠는데 방국인 씨라는 분인데 그분의 그 태어난 곳이 주생이에요. 기장기 밑에. 근데 이제 그분도 제가 만나뵀지만 그러면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과 그 인재들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관광 자원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만 돼 있어요. 과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스토리텔링하고 뭐 테마를 만들어서 새로운 남원의 컨텐츠를 묶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벨트 조성이 되면 2박 3일 정도는 우리 남원에서 머물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뭐 밥만 먹고 가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이 안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더군다나 사실은 제가 매일 아침에 여천을 제가 산책을 하는데 여천을 제대로만 마케팅하면 정말 이게 시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다른 어떤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지리산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새로운 콘텐츠를 묻게 되면 남원만의 어떤 그 독창적인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뭔가 그 소재들을 다루고 해내는 것들을 묻고 엮어서 그리고 이제 볼거리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배울거리 또 우리 남원에는 진짜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먹을거리 다 산재대에 다 꼴꼴 흩어져 있는데 묶어서 뭔가 이 관광 자원화를 시키게 되면 2박 3일 정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지금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이 숙박업소가 이제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히 남원의 관광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봤고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본 게 이제 두 번째가 그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남원은 지금 현재 8만이라고 이제 8만 무너졌습니다만 공교롭게 남원시 7개 공사무소의 4만이고 16개 읍면의 4만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경제를 보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영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의 어떤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영농 중에서도 지금 뭐 쌀 생산, 포도 생산, 또 파프리카, 상추, 또 뭐 대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미래의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뭔가 육성할 수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어느 한 마을에 가면요. 마을에 26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250마지게 농을 짓더라고요. 다 어르신들이 마을 이장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균형 교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분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힘들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또 미래에 먹을 거리가 저는 단백질 바이오 산업 던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대단위로 결성을 해서 뭔가 우리 남원의 그 단백질 바이오 산업 결성을 하게 되면 생산과 가공, 그 유통의 과정이 사실은 6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통의 과정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미래의 그 통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IT를 접목해서 뭔가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이제 영농과 그리고 단백질 바이오 산업 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적인 요소와 또 어떤 그 재정적 지원과 또 환경적 지원이 굉장히 좀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제가 시민들하고 1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들 지금 우리 7개 동산 3,400여 개의 그 우리 자영업 하시고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무를 뜨고 싶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뭔가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지금 당장에 남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뭔가 이게 시민들이 남원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북적북적되네, 그분들 오셔서 뭔가 좀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은 뭔가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저는 이제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남원의 정말 우리 시민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생활 스포츠에 많이 매료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뭐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또는 뭐 그 게이트볼이나. 근데 축구를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150팀이 참석을 한대요. 그러면 한 팀당 최소한 메인 11명에다가 뭐 보조인을 합쳐서 한 20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150팀이면 20명 잡으면 3,000명이에요. 그럼 부대인을 포함해서 4,000명, 5,000명이 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내 아내들 데리고 올 텐데, 그분들이 일단 남원에서 일단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그 먹고 지낼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해서 매번 그런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특히 우리 스포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제가 지금 현황을 다 파악을 했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일단 긴급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단계를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 경제가 그러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나요? 기자님 혹시 질문 짓고 있으면 기자 질문 짓고 있으면 질문하시죠. 끝나셨어요?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코로나로 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수천 명이 와서 여기서 네. 체류하고 간다 일주일 정도? 네.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매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잖아요. 네. 선거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좀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지만 지금 뭐 갑자기 이제 또 오미크론 그 변이가 생겨서 이제 지금도 또 더 강화가 됐죠, 연말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오늘도 이제 화이자에서 이제 먹는 약을 치유약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코로나가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된 이후에 이제 뭔가 또 제가 그게 그 뭔가 생각이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체조를 우리 남원에서 해요. 내년 9월달에 이제 그런 9월달에 이제 도민체조를 통해서 한번 뭔가 우리 남원이 또 체계적인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뭔가 또 다른 일들을 찾고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역 대책은 철저히 지켜야죠. 네.
한 가지 아까 1차 산업으로는 어려우니까 네. 3차, 4차 산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해서 예. 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말씀 깊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부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3차 산업, 4차 산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남한은 그동안에 2차 산업에 의존해서 지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1차 산업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상주 인구에 대해서 거기에 충족되거나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과 정치를 해왔어요. 네. 그 주민들의 만족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과 정책적인 계획만 가지고 추진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가만히 판단해 봤을 때는 상주 인구를 유지로 하지 말고 네. 1차 산업에만 의존해서는 남한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3차 산업, 4차 산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아까 드로드 사업이라든지 네.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키는 게 대단히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천수는요, 조선시대 때에도 이 거대한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 지금의 환율로 보면 1000억 이상씩을 들여서 만드는데 네. 우리는 이 지리산 최1급수 네. 이 흐르는 물이 약 20km를 거쳐서 남해 바다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이 섬진강 줄기를 가는 이 1급수, 천연 1급수를 네. 매년 360일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예. 이것을 잘 중간중간에 가져가지고 이걸 자원화하는 방법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것을 왜 떠나보내서 그렇게 낭비를 하는지 예. 이 요천수가 우리는 옛날 돈으로 계산하고 지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조, 수십조를 들여도 이 좋은 천연 자원의 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좋은 자원을 한 번도 어느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고 우리 후보자님처럼 개발하려고 의지를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금암봉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천수, 유자광에 돈들이 있는 그 집 구간을 잘 개발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네. 금암봉하고 네. 그 다음에 광안루, 황희정승이 축조 있죠. 거기하고 유자광에 공원을 만들어서 남이섬에서 1년이면 300만에서 500만의 외국인과 예.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수입이 수천억에 이른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남한은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유자광이는 남이보다 더 큰 그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 하나를 살리려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차, 4차 산업의 하나의 일원으로 포함을 해서 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광활루하고 금암봉하고 금암봉은 일제시대 때 우리 남은 사람들 무수하게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출구했던 아주 역사의 상처가 깊은 곳입니다. 예. 지금 거기를 남은시에서 한 100억을 들여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100억 들일 것을 차라리 요천에서 아까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런 노선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키면 엄청난 그 유동인구가 발생이 됩니다. 맞습니다. 관광객을 비롯해서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많게 되면 자동으로 그 포커스에 맞춰서 장사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상주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벌어먹고 살 것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나지 않고 객지에 나가 있던 고향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거다 이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후보님 말씀대로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또 이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선거가 끝나서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그 문턱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가로등 하나를 씌워달라고 하는데도 수없이 민원을 넣고 사정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면서 수백억씩 쓰는 예산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이 1조라는 예산을 그런 데다가 다 쓰고 길도 파고 또 파고 이런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토론회 광장을 관광단지 잘 만들어놓은 분수대나 이런 데서 토론회를 자주 가져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만약에 된다면 그럴 마음이 있는지 그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당연히 그 시민과 함께 하고 예. 시민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서로 간에 다른 점은 있지만 그 다른 점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이격거리를 좁혀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그 역사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화재단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놓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자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한 놈이 되어야만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또 그렇게 한 걸로 인해서 뭔가 그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영식 그 시장 후보님을 만나는 큰 영광이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LF에서 들어오는 훌륭한 그 남한의 인구 증가와 그 발전을 육성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좋긴 하나 이 남한 분들이 남한을 많이 떠나시는데 남한 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남한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생산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공장, 네. 그 공장이 들어야만이 인구수도 증가할 수 있고 네. 일단 수입이 되어야만이 남한을 지키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 유치 또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점은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기업을 제가 20년 동안 경영을 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주체는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야만이 기업 경영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핵심 인력 10%에서 30% 정도는. 나머지 60% 70%는 여기 현지에서 보충을 한다고 치더라도 내려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규 여건이 첫 번째 갖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60, 70%의 그 현지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오든 전주에서 오든 순천에서 오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남원에 살만해. 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고 보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 그럼 남원에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러니까 뭔가 행정에서 그런 젊은이들이 그 남원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또한 이제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산업대 폐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2월 달에 1892명이 이제 갑자기 폐교가 되면서 사라졌는데 사람들의 아이들은 여기서 졸업해서 여기 남아서 일자리를 찾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다들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말씀드리면 제가 기업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기업이 뭘 어떻게 해줘야만이 기업이 남한에 내려가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 우리 남원에는 5개 지역에 8개 산업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업단지에 한 90개 업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1942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뭐가 필요하더라. 이 남한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그걸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이 여기 하기 위한 필요로 한 것, 또 지금 현재 기업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나는 그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일하고 못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도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적은데 네. 누가 남원 출신들이 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대부분이 외국 근로자나 네. 그거 체류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남원 네. 관내 네. 노동공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이 많은 곳, 네.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대기업의 그 생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남원으로 모여들죠. 대기업에서는 이 중소기업보다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역할이 되는 거고 남을 수 있는 구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기업은요 이윤이거든요. 고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기업은 급여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 가지고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 4차 산업을 유도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즉 부가가치가 있는 것만큼 직원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이 살 수 있는 그 여건이라는 게 급여를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산업복귀가 쉽지 않은 거죠. 뽑아놔도 금방 공급도 더 주는 어치로 바뀌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그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그것 또한 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원 관내에 있는 그 적은 기업들은요, 남원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 문 닫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남한은 지금 1차 산업과 2차 산업 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선에서만 주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일자리를 창출해달라 그러는데 이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3차 산업, 4차 산업을 우리 후보자님은 미리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주 인구를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을 100개를 들어와도 거기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먹고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과거 정책과 반대되는 거꾸로 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먹고 살 길에서 사람이 모여들면 그 인구는 앞으로 2차 산업, 1차 산업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공장이 많이 들어와도 인력이 얼마든지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성공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 물류수송비니 뭐니 해서 계산하면 공장에 와서 있어봐야 적자 임금 뻘르고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데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요청한 것이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이미 후보자님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라든지 관광 3차 산업, 4차 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님이 되시면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좀 깊이 연구하시고 예. 그래서 남원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들 질문하실 좀 하시죠. 이제 또 다음 기회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셔도 되는데. 여기 아까 저기 공공이대나 저기 사람들은 원래 이제 산업적인 형태보다는 이제 젊은이들 특히 이제 공공부대는 제가 이제 언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법안 통과가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언론에서도 이 점은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법안 통과만 되면 남한에 자동으로 온다는 생각은 조금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제 벤치마킹을 다녔거든요. 우리 남원의 경우는 어떤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유사한 형태의 그 지자체들을 공부하는데 공공부대를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담 팀을 꾸려서 생각보다 깊숙하게,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미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남원시 또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뭔가 전담 팀을 꾸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공공의대 현황을 들으셨긴 했지만 구주도 우리는 이미 선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되면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 같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이 됐든 의학대학이 됐든지 간에 한 200명 정도의 학생 수인데 그 학생만 바라보고 큰 부지를, 큰 배지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저는 부족하니,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지역사회일수록 지금 특히 간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대학들은 무조건 삽니다. 지금 평균 경쟁력이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30대, 40대, 50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간호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또 뭐 치료학과 이런 과들을 유치를 해서 그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한 400명까지 늘려서 남원에 그야말로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을 한 연간 500명, 400명, 500명씩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공공의대의 어떤 준비가 아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남대 쪽은 사실 우리 남원 시민 모두가 다 아마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학생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잡히더라고요. 소비하는 소비층들을 놓고 보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소비층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여기서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됐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굉장히 용이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기업들도 또 지금 현재 힘들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제가 이제 모 대학 총장님을 뵙게 됐는데 캠퍼스 유치를 내가 요청을 드렸어요. 국립대 캠퍼스. 근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학생들한테 너 남원 가서 교육 받을래? 교수님들한테 당신 남원 가서 교육할래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씀 주시면서 팁을 하나 주신 게 이제 OECD 공적 자금을 활용하면 글로벌 농업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청하고 이제 상의를 해봤는데 가능성은 있다. 저는 단 인프라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보고 뭔가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정말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유치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는 한 3,000명 정도의 외국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동남아를 다 포함해서. 근데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어학당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학당을 우리 사람대에 뭔가 좀 한 1,000명 정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대우를 해주든지 간에 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오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항공 클러스터 사업을 뭔가 이끌어가게 되면 유관 연구 기관도 가능하고 또 교육 훈련 기관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200~300명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한 2,000명 내외의 어떤 학생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뭔가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사람들의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지금 뭐 도립대다 시립대다 지금 대학이 2030년도 가면 70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벚꽃 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벚꽃 엔딩처럼 70개가 망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부하고도 이제 상의를 했는데 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말씀이 들었고, 다만 이제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의료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우리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 그 약속을 했거든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을 했던 죽자고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뚜렷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좀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지금 그 지난번에 우리 후보자님이 다른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서울과 우리 남해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상당히 분석을 잘 하셨고 서울이 지금 602km평방미터죠. 네. 남원이 서울보다 150km평방미터가 더 큰 750. 752km평방미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50대 1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됐어도 크게 잘못됐거든요. 그것이 아까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네. 발생이 됐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비율로 본다면 우리 남원이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어야 맞아요. 그 인구 비율로 본다면. 네. 그런데 모든 자연 환경이나 모든 걸로 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네. 우선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지리산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여기서 5분 거리고 또 이 광활도 있고 남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수많은 문화재가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데가 남원입니다. 이 문화재를 살리고 69%나 되는 임야 자체를 환경을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관광객이 밀려서 예약을 해야만 올 수 있을 정도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믿음이 가고 실천 가능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꼭 1차 산업의 상주 인구만을 포커스로 하지 말고 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으로 가자. 네. 그리고 그 사업은 3차 산업, 4차 산업이 네.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아까 공장이 들어와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인구가 많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도 연구를 좀 깊이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모시고 분 얘기 나누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부탁하신 말씀이나 있으면 말씀. 시민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근데 저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배운 게 있는데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그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평생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는 올바른 마음으로 사심 없이 공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심이 있게 되면 정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우리 시민들께 좀 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들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깊습니다. 생각도 넓고 깊고 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한껏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가 다 옳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네. 한 맺힌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틀을 벗어나 네. 더 큰 포괄적이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시민들하고 대토론장을 네. 문턱을 낮춰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했으면 좀 좋겠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네. 남원의 기자들이 한 50여 명 됩니다. 네. 인구는 7만 명 선인데 네.
기자는 50명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이 협회에 이렇게 가입돼가지고 이렇게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은 12명입니다. 우리 언론 협회 네, 기자들이.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기자님들도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아무 발전에서 이르는 거는 정말 좀 줬으면 좋겠고 자주 소통해야죠.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걸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노 부장님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모임이 많이 가시네요. 자꾸 못 오실 건데, 혹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노 부장님 어떻게 예, 질문 많이 뭐, 말씀 주셔도 좋은데, 다른 기회에 또 자리 좀 만들어서 다른 질문 사항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